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항상 베스트 스탁이라는 이슈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최고의 어떤 이슈와 그다음에 다음 주 최고의 종목이 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짚어드리고요. 또 오늘 궁금하신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큰 희망을 주면서도 참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왜 어려웠는지도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참여 가능하시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전화는 02377-0263번이고 문자 샵 3772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포함해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종목 물어보실 때는요. 제가 시장 트렌드인지 아닌지는 항상 말씀드리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외 섹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옮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래도 소외된 장에서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건지도 함께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고 또 정보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정보에 대해 선택과 집중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황주명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다양하게 또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오픈 채팅방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쨌든 너무 궁금하셔서 종목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또 종목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거시적인 눈을 바라봐야 어떤 속속들이 또 세부적인 사항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분에게는 또 제가 무료 그 교재와 또 체험권을 함께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죠.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끝났어요?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요즘은 저한테 종목 궁금하신 부분보다는 시장 궁금하신 분들이 더 있으시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겠죠. 금리 인상 이후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의장이 미국의 이제 FED 의장이죠. 어떤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불안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 시장이라든지 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은 결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더 많은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인출해야 되는 과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제 유동성 부족이라는 단어로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이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은 사실은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쪽에 대한 자금 유입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상단이 막히는 그림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원래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맞았다는 거죠. 하락버스가 맞았었는데 이 시장에 엄청난 버스가 다시 한 대가 왔습니다. 그게 무슨 버스예요? 메타버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양방의 포지션이 나와버렸어요. 하단이 되게 되면 시장 자체에 새로운 산업, 새로운 먹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한다고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다고 그랬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메타버스는 10년 먹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상승과 하락, 유동성에 대한 어떠한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 하락 포지션과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포지션이 맞춰지면서 어떤 새로운 그림이 좀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순환매와 함께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섹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메타버스 외에 또 특별한 주도 섹터들이 참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보여요. 그래가지고 주도 섹터가 이제 메타버스 좀 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주도할 게 다른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시장은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다음 주도 마찬가지 편식되는 장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방을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상방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 어떠한 시장 속에서 흐름에 맡겨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장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오늘은 이제 넥슨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서 이번 주는 넥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블록체인 시장 기대감과 상대적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인데 제가 4대 거래소로 주목하자고 그랬죠. 자, 코인 거래소 4대 거래소 딱 생각해보면 어디 거래소 생각나요? 맨 처음에 업비트 제일 먼저 간 게 뭐예요? 카카오 갔잖아요. 쫙. 그 다음에 움직인 건 빗썸 관련주. 빗썸 뭐가 갔습니까? 위메이드 쫙 갔잖아요.
그 다음에 코인원 관련주 갔죠. 코인원 뭡니까? 게임빌. 그 다음에 컴투스 갔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인 건 뭐예요? 코빗 관련주예요. 즉 넥슨이 코빗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넷게임즈, 넥슨GT, 조이시티 등 코빗 이슈가 관련된 종목들이 간 겁니다. 이게 정리의 힘이에요. 정리를 잘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세상에 조금 더 분류해서 덜 간 섹터들을 볼 수 있는 힘.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런 부분들을 또 분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 투자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로봇에 관련된 기대감 삼성과 LG가 발벗고 로봇 시장에 또 진출하고 또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가 투자했던, LG가 지분을 갖고 있는 뭐 로보로버라든지 로보티즈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었고, 슈림 로봇도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봇도 결국은 어쨌든 시대의 흐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터미네이터가 나올 수 있죠. 나중에 또 보안도 움직일 수 있겠는데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랬죠.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바이오주들 많이 낙폭돼 있다 보니까 또 어쨌든 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쪽에서 좀 수급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길쭉 받는 흐름이다라고 봐요. 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라기보다는 너무 낙폭되어 있으니까 투자사 입장에서, 운용사 입장에서 혹은 자문사 입장에서 딱 돌아보니까 떨어져 있는 게 제약바이오밖에 없네. 제약바이오 시장을 잠시 들어가자. 딱 들어간 거죠. 뭐 삼화제약이라든지 뭐 셀리버리, 한국 BNC 등의 움직임들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뭐예요? 그럼 결국은 또 그거예요.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바이오고, 이 시장 안에서 이제 조금 더 특이한 거는 이제 로봇인데, 로봇도 결국 메타버스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3대 섹터를 항상 주목해 보시면서 보여야 되고, 이번 주도 그쪽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상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대한 흐름 또 체크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좀 문의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 문의를 주실 때는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요, 전화와 문자 모두 다 가능하시고요. 전화는 02377-0263번, 문자 샵 3717인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저는 여기를 굉장히 차트도 중요하고 이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풍부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문자 먼저 좀 체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자가 왔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코롱인더 딱 기억하셔야죠. 코롱인더는 어느 쪽인가? 자, 코롱인더는 자동차 쪽이다. 자동차 쪽에서도 어느 쪽인가? 타이어 코드 쪽이다. 자, 코롱인더 제가 이제 예전에 바닥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간 이제 시장은요, 새로운 시장이 개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 시장에 대한 이슈나 이야기들이 결국은 자동차 쪽도 당연히 엮여질 거고,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이겠죠. 그래서 코롱인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코드 쪽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도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사양이겠죠. 자, 근데 코롱인더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갔다가 지금 일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되실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이제 빠지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시장에서 조금 소외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충분히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자동차주가 나빠서 빠진 건 아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디스플레이 쪽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한번 시세를 쭉 줬잖아요. 여기서 빠지게 되면 뭐 종목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뭐 위험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81,900원의 비중이 10%신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차익 실현할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 그 다시 이제 지금 뭐예요? 살 사람들이 지금은 또 사고 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제는 매도의 흐름보다는 매수의 흐름이 만들어질 자리다. Don't worry, be happy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어떤 수기와 그다음에 코롱인더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을 봤을 때 한 9만 원 정도가 지금은 저항이 좀 잡힙니다. 그래서 85,900원이면 충분히 수익 보시고 나오실 수 있다. 목표가 9만 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 7만 원 제시 드릴 테니까 Don't worry, be happy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빠진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이 주시고 계시는데 또 전화도 연결 같이 한번.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도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죠. 젠백스라는 종목인데 22,000원의 비중 20%, 젠백스 종목 좋았죠. 요즘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젠백스의 원래 본질은 디스플레이 코팅 레진이나 필터 쪽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바이오 사업이라든지 이게 항암, 항염,
염증을 대항하거나 암을 대항하는 어떤 약품들,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젠백스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그래도 실적이 흑자를 만들었습니다. 연걸 기준으로. 그리고 매출도 좀 나오는 회사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무너지거나 우려감이 있는 건 아니다. 충분한 크기의 회사가 됐다. 그러니까 뭐 요즘엔 제약바이오들은 뭐 상장 폐지 이슈들도 좀 많은데 상장 폐지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제약바이오가 아직은 이제 항암이나 항염은 3월 달에 이슈가 많아요. 2, 3월 달에 이슈가 있으니까 12월 달에 굳이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2, 3개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22,000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하셨다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종목은 언제든지 올라오게 되면 퉁퉁퉁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2,000원에 목표가 제시 드리고요. 네, 손절 라인은 15,700원 제시 드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22,000원에 매도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문의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전화 연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화이팅 넘치게 또 전화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종목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유니셈. 유니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네네. 되십니까? 14,300원에 15%입니다. 14,300원에 비중 15%. 예, 유니셈 네네.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 반도체라고 해서 네네네. 좀 저점인 것 같아서 들어갔더만은 네. 계속 그게 맴돌고 올라가지를 않네요. 아, 그래서 좀 아쉽고, 그죠? 또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유니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인 건 아시죠? 예,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셈자가 들어가면 세미컨덕터라서 맞습니다.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반도체는 올해만 하락이 아니라요. 내년은 더 하락일 겁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반도체 쪽인 투자라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회사 자체도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열심히 달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 올해 4월까지는 쉬지 않고 달려오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세는 못 주고 있는데 14,300원이면 그 너무 걱정할 자리는 아니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전고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전고 돌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종목 자체의 포지셔닝으로 봤을 때 18,000원부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3,000원이시면 18,000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시잖아요. 그죠? 한 30% 정도 수익이시니까 18,000원에는 종목 매도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2,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전체적 그러니까 혼자 가면은 멀리 못 갑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더라도 멀리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종목은 혼자도 잘하고 있고요. 다 같이 이 섹터 자체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8,000원 목표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제가 추가 매수를 한 5%에서 10% 정도 더 하면은 네네.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냥 지금 자리에서 만약 가게 되면 가게 내버려 두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14,3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12,700원 이하로 사시면은 조금 평단이 좀 중화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12,700원이면 17,000원이 되니까 27,000원이니까 13,50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12,700원 이하로 접근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좋은 겁입니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우리가 이제 회사가 좋으면요. 조금 주가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할 때는요.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좀 쉬어야 될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좀 그냥 매도가 나오는 상황도 있으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실적적인 모델이 반영이 되면서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대한과학이요. 대한과학, 좋은 기업인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은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2,000원에 20%요. 12,000원에 20%. 종목은 좋은데 안 가서 답답해서 문의 주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대한과학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이게 그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갔다가요. 네네. 사실 40%였는데 지금 비중을 좀 줄인 거거든요. 아, 너무 내려가서. 이제는 조금은 돈어리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비브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요 대한과학이라는 게 이제 그 실험기기 유통 및 제조하는 업체인데 초저온 냉장고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회전 진공 농축기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좀 두각받고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가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그래도 이번에도 이제 지금 작년, 재작년 그리고 한 4, 5년 대비 좀 최고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회사 자체도 뭐 지금 자리가 높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충분히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도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 700억 단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자리가 뭐 이렇게 두려워할 자리보다는 기대할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OBV 수급도 좋아졌습니다. 누적 규정 거래량도 좋아지면서 이제 OBV 그 유마크가 나왔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점점 매수세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결국은 매수와 매도 싸움에서 매수가 높아야 주식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매수가 굉장히 네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으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12,400원에서 500원 사이 악성 매물이 많습니다. 회사 본질의 가치는 네. 14,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주식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볼 네네. 때는 12,400원 정도에는 매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네네. 혹시 지금 약간 추매 될까? 제가 손실 보고 사실 그걸 손절을 했거든요. 네네네. 너무 내려가서. 그래서 손실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손실이지만 지금 다시 재진입해서 재진입은 한달 지금 하기엔 조금 아쉽고요. 가격이 8,800원 밑으로. 그냥 여기서 만약 가버리면은 내 물량 갖고 에이 잘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네네. 근데 만약에 내려오면은 8,800원 이하부터 매수를 하셔야 좀 유의미한 가격대에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이제 시그널이 하나 나왔어요.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날 나도 이제 주인공이 될 거예요 하면서 대량 거래를 빵 터뜨렸거든요. 그럼 그 네네. 자리 중간 정도 이렇게 지금 모였던 자리인 한 8,800원부터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거기선 또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특이사항으로 내려온다면. 그러니까 네네네. 8,800원부터 하시고요. 12,400원에서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요. 굳이 내려오진 않겠지만 7,300원은 또 손절 라인 드리도록 하겠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궁금하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우리가 이제 좋은 종목들은 참 좋아요. 근데 이게 빠지면 가슴이 아픈데 그럴 때는 항상 나중에 제가 이제 또 강의 드리겠지만 오늘 또 강의 들어보시면은 그 기법이 오픈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들어보시면은 나중에 기법 강의까지 들으시면 더 많은 부분들 또 참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얘기 늘 하죠. 제일 싫은 게 기법과 그다음에 매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법은 이렇게 막 다 설명해 놓고 나서 또 매매하는 포지션이나 보는 포지션은 다른 것들. 이거는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강의 드리는 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시청자 한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에코프로 HN 네. 91,500원에 네. 15%입니다. 91,500원, 비중 15%. 에코프로 HN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뭐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네네. 들어갔었는데요. 네. 계속 그냥 밀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에서 좀 추가 매수로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쵸. 회사는 참 좋은데, 그죠? 에코프라 그룹주들이 다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네. 국내 유일이거든요. 국내 유일의 토탈 솔루션 친환경 기업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환경 진단, 소재 설계, 유지 보수 모두 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벌써 이름부터 에코잖아요. 환경 자연 쪽으로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이제 분할도 했고요. 실적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네. 떨어진 상황인데 아직은 매도 물량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아직은 매도 물량이 그래요? 있으니까 지금 뭐 성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매도가 조금씩 나오면서 저점을 살짝 맞춰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본질적 가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루틴적 가치로 봤을 때는 여기서 10% 이상은
더 간격이 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7만 원 정도 부분에서는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접근하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한 7만 원. 만약 여기서 올라가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본전 매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목 자체가 원사이클을 크게 한번 쥐고 나서 지금 흘러내렸다가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종목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냥 매수가를 목표가로 드리고요. 만약 재진입 가능 구간으로 봤을 땐 7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할 수 있다. 만약 여기서 그냥 지금 자리에서 사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뭐 미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되셨나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요. 일단 이렇게 소외를 받고 되고 특히 이제 지금같이 매도 물량이 좀 나올 때는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정보는요 수없이 많다. 근데 그 정보를 잘 취합하고 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또 승부가 결정나는 게 정말 주시장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다양한 또 이슈, 정보의 취합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하시면 또 다양한 부분들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이들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또 빠르게 한번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는데 또 아시죠?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또 강연회 하는 거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항상 똑같아요. 그죠? 항상 오셔가지고 다양한 강의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바로 또 문의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KTNG고요. 네. 네, 87,900원이고요. 네, 87,9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비중은 20% 있고요. 네. KT님 뭐 네네. 특별하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고배당이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네네네. 네네네. 또 내년에 분기 배당도 실시하겠다고 해서 좀, 네. 네,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이 KTNG는 좀 얄미운 종목입니다. 떨어질 것 같으면 올라가고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그쵸? 그렇게 상승하는 네, 맞아요. 종목인데 맞습니다. 배당률이 워낙 좋고요. 뭐 일단 국간이 되다 보니까 뭐 실적도 나쁘지가 않은 게 어쨌든 담배와 인삼 이 두 가지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가 실적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즘에 정관장 메이커 자체가 워낙 좋고 그다음에 어쨌든 요즘에 이제 면역력 증강으로 해서 홍삼이 좋다.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뭐 실적적인 부분으로는 도너리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적인 부분에 이 종목이 이제 습성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습관을 만들어둔 게 뭐냐면 지금 저는 이제 89,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89,000원이 되면 매도. 그러니까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배당 때문에. 89,000원에서 뭐 95,000원 사이는 매도입니다. 전 맥시멈 95,000원, 99,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량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9,000원 올라오면서 반 정도를 매도하면 좋습니다. 89,000원에서 95,000원에 반 매도, 82,000원 오면 매수. 2,000원, 9,000원, 2,000원, 9,000원 이렇게 하면서 반 갖고 그러니까 반은 그냥 쭉 들고 가시면서 매매하시면서 50% 물량은 위아래로 돌리는 것도 괜찮은 투자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사실은 조금 지루함은 있어요. 지루함은 있는데 어떤 배당 메리트 때문에 기관도 쉽게 들어오고요. 외국인도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배당을 뭐 5%를 바라든 6%를 바라든 그 배당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트레이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략을 잘 짠다면은 더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준을 잡겠습니다. 82,000원 이하는 매수 포지션, 89,000원에서 95,000원 사이는 매도 포지션. 그리고 50%는 중간을 잡고 계속 50% 물량을 돌리면서 수익 보시면은 아마 내년도, 후년도도 계속 같은 전략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해결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해 되십시오. 사실 이렇게 화끈하게 막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문의를 주신다면 어떤 걸 말할 것인가? 맨 처음에 속 시원한 말에 정말 저 전문가가 정말 사랑스럽고 좋아 보일 것 같은데 그게 득이 되진 않더라고요.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쓴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어떤 부분을 더 많이 꼬집어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아쉬운 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싫어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이걸 잘 활용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앞타바이오요. 아, 앞타바이오. 그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34,000원에 50%예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예. 그 34,000.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조금 수익 쪽이 있어요. 아, 네, 뭐 접근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이 회사가 네. 코로나 뭐 알약이 나온다 그런 친구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례적인 친구가 있어요. 아, 그 친구 말 듣고 샀어요. 네, 어쨌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아마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앞타바이오 예. 같은 경우 이제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예. 이제 뭐 혁신 신약에 대한 부분을 뭐 만들어내겠다. 특히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난치성 항암제 관련해서도 아마 이제 3월 달에도 이 종목은 좀 이슈로 받긴 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위기보단 기회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직 매출액은 크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꿈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 종목 자체는요. 뭐가 될 것이다, 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좀 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의 종목인데 앞타바이오가 최근에 조금씩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들이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여태까지는 막 매도 포지션이 되게 셌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부터 4만 원 내려올 때까지는 하염없이 매도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 매도 좀 만들다가 최근에 이제 매수 포지션이 나오면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3월 달까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충분히 바닥 따지기가 끝난 것 같거든요. 바닥 따지기가 예. 끝났는데 45,000원에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종목이 잘 갈 거로 생각하고 들고 있어요.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들고 있는 분들이 지겨울 거 아니에요. 아, 이 종목 내가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좀 그러다 보니까 45,000원이 되면 아마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오다 내려오고가 좀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자리가 일단은 지금 비중이 많으시니까 45,000원에서는 한 비중을 한 반 정도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 달에 2월에서 3월에 이제 항암 이슈가 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예. 우리가 암학회가 있으니까 2, 3월까지 좀 끌고 가보셨다가 2, 3월 달에 좀 시세가 분출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얼만큼 갈지는 아마 시장에 맡겨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34,000원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래도 50%면은 한 15,000원, 한 49,000원에서 5만 원, 5만 한 2,000원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45,000원에서 일단 물량은 50% 정도 정리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31,000원을 제시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수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잘 버텨내시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되셨나요? 예. 선생님 그 상세한 말 잘 해주시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성취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좋은 하루. 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항상 해요. 방송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소통을 찾고 드리는 부분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인가 아니면은 좀 쉽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데 구간마다 한번 빨리빨리 좀 체크 드릴게요. 조금 말이 빠르더라도 그 잘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은 오히려 대응하는데 원래 하나의 전략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좀 열어두고서 다양한 전략을 포지션을 해서 이 한 종목 갖고도 수익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결국은요. 전략 싸움이에요, 주식도. 주식을 쉽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그게 어떻게 뭐 누가 합니까? 대신에 전략을 잘 짜가지고 대응을 해야지만 전투에서도 성공하고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다 맞아야지만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빠르게 또 상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매드팩트요. 매드팩토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102,000원에 10%예요. 10만 2천원에 비중 10%. 10%. 네, 매드팩토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네, 그때 항상 저기 잘 좋을 때. 올라오고 그래서 샀는데, 예. 아. 빠져가. 매드팩토 설명드릴게요. 뭐 어차피 뭐 네. 우리가 항상 잘 될 거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잘 될 거로 샀는데 안 되면 이제 가슴이 아픈 거고요. 매드팩토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면역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죠? 면역 항암제도 네. 있었고 뭐 네이처지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뭐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좀 가는 건데 최대주는 테라제니틱스인데요. 어쨌든 간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10배고 10배 갔습니다. 그러니까 14,000원에서 13만 원까지 그냥 쫙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대시세로 주고 나니까 종목이 좋든 나쁘든 차익 실현할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이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좀 트렌드가 안 맞고 메타버스 쪽이나 혹은 다른 쪽 2차전지로 가다 보니까 소외받으면서 투매 물량이 나왔다가 자, 이 정도 자리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어디냐? 5만 원에서부터. 5만 원에서부터 이 정도면 이제는 뭐 빠질 만큼 빠졌는데 하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면서 5만 원부터 예전에 있던 어떤 매수 포지션이 아니라 새로운 매수 포지션,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매수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매수 포지션이 지금 5만 원부터 들어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이 매수 포지션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9만 원 정도까지는 볼 겁니다. 단기적인보다 흐름적으로는. 왜냐하면 네. 이게 작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조단이 왔다 갔다 그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9만 원 정도에서부터는 악성 매물이 있어요. 왜? 한 달, 이게 월봉이거든요. 4개월 정도 여기서 4, 5개월 정도 물려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만 원이 되면은 치열할 겁니다. 매도하고 싶은 사람과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그럼 이 자리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9만 원부터는 물론 비중이 적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는 안 하시겠지만 9만 원부터는 매도 포지션으로 보셔라.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리겠고요. 그럼 매도 팩토를 언제 더 추가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의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추가 매수. 예. 근데 이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여기서 그냥 가게 냅두는 게 낫지 정말 매력적인 자리는 4만 5천 원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누구나 수긍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64,900원이잖아요. 그냥 혼자 가라 이거예요. 지금은 혼자 가서 9만 원 가주면 내가 좀 아쉽지만 손실 보고 나올게. 이 전략이고요. 대신에 만약에 4만 5천 원이 내려온다면 이 자리에서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포지션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추가를 해서 천매를 10% 해가지고 빼려고 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도 6만 원 밑으로는 할 것 같습니다. 양보하더라도. 6만 원 6만 원 위는 밑으로요? 네, 6만 원 위로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딱 속 시원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항상 용기 내시고요.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제주은행이고요. 제주은행 7,950원, 네, 7,950원에 15%예요. 7,950원에 비중 15%. 네, 제주은행 뭐 특별하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한참 됐는데 네. 뭐 세력이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TV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여름 정도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절반은 손절하고 지금 절반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막 엄청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절반은 손절했는데 네네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순조한 것도 언제까지 아깝고 그죠? 이번에 잘 팔아야 될 것 같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은행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은행주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금리 인상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은행주랑 금리 인상이랑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대 마진이라고 해요. 예금과 대출의 마진 차이로 은행은 돈을 벌거든요. 근데 지금 대출은 변동금리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예를 들면 1% 상승하면 대출은 2% 상승한다면 되고 규모 자체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은행주들한테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미국 자체도 뭐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회에서 3회 정도는 최소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재는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종목이 딱 그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가 악성 매물대예요. 7,950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월봉으로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 월봉 보시게 되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이 8,000원에서 놀고 있어요. 8,000원만 가면 무너지고 8,000원만 가면 무너지고 그러면 너무 이제 누군가도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오게 된다면 8,000원에는 이제는 매도하고 싶다는 심리가 더 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8,000원에는 매도하는 악재 물량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전 매도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해보진 않을 것 같으세요. 손해보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무게감 있는 자리를 이번 주에 뚫어버렸어요. 원래는 굉장히 어려웠던 자리가 6,350원이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강력한 시세로 그냥 그 무게를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손절 라인은 제가 뭐 4,600원 드리겠는데 너무 걱정할 자리는 아니죠. 뭐 매수가 워낙 포지션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은 있는 물량을 갖고 잘 정리하시는 전략. 그럼 내가 추가 매수해서 더 들고 가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원래 은행주는 많이 들고 가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 정도에서 잘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신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전까지는 옵니까? 네, 본전까지는 올 것 같아요. 대신에 네, 여기다가 네. 다른 종목으로 좀 더 빠르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뭐 은행주들 당연히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은 문의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행주들 아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이제 뭐 지금 많은 문의 주시고 있어서 또 문자도 한번 체크 드릴게요. 제 문자 네오 이뮨텍. 오늘 역시나 제약바이오들 많이 와요. 딱 예상한 건데.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 비중 10%시고요. 예, 가격은 11,500원에 예, 매수를 하셨네요. 사실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차세대 면역 항암제인데 면역이라는 단어 들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최대주가 제넥신입니다. 제넥신도 한때 대시세를 분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모 회사도 이렇게 잘했으면은 뭐 당연히 네오 이뮨텍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회사가 이렇게 뭐 무너질 일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도 지금은 꿈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은 크지 않은데 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까지 적자가 마이너스 375억입니다. 그것은 거의 다 R&D 비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한 지는 이제 조금 돼가지고 이제 1년 차 넘어가고 2년 차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1년 차가 안 됐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일본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한 2년 될 때까지는 웬만하면 완벽하게 알지 않으면 접근하지 아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간 주가가 급격하게 하더라도 이때 상장되기 전 때 샀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손절 라인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600원을 좀 제시 드릴 것 같아요. 자, 11,500원이 올라오시게 되면 충분히 그 자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500원에는 1차 매도, 그 다음에 12,200원에 2차 매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까지 전략 드렸고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문의 주셨는데 그리고 문자도 주셨는데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궁금하시거나 여러분들 정보의 선택과 집중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합성치주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이슈와 정보들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주 일요일이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데일리맵 우리가 지도를 찾아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S랑요.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종목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먼저 보도록 할게요. AS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고려아연 말씀드렸어요. 고려아연은 좀 차분하게 보면 좋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원 밑에는 제가 매력적이라고 그랬어요. 한 49만 원, 뭐 48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좀 차분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무게감이 제가 LG로텍 말씀드렸었죠. 고려아연 제가 큰 종목들도 이렇게 좀 바닥에 있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썬데이토즈 말씀드렸습니다.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 어제는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어제 뭐 한 거의 20% 가까이도 급등을 했는데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줬죠. 그러니까 뭐냐면 차분하면 됩니다. 썬데이토즈가 유일하게 좀 바닥 구간에 있더라고요. 게임주들 중에서. 그래서 말씀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좀 이번 주에 좀 주목해보고 다음 주에 주목해봐야 될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고분자 정밀 소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는데 수소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 멤브레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억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 58,000원 부분에서는 혹은 7,000원 부분에서 좀 안정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종목이 아직은 오비부위가 좀 꺾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57,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포지션은 목표가 포지션은 7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포지션은 5만 원 정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차피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 보유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 보십시다. 2차 전지 명신산업 보겠습니다. 자, 명신산업 보시게 되면 종목 자체도 이것도 충분히 이거 굉장히 좀 따분한 종목이긴 해요. 최근에는 계속 그 자리에 붙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그 핫스탬핑 공법 활용해서 차체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대장격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테슬라 전기차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종목이 조금은 따분합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좀 주목해볼 만한 게 지금 그 OBV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 시그널 자체가 오늘 이제 디마크 쪽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씩 상승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28,500원.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 그 손절가는 25,000원. 이렇게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또 속 시원하게 또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은 QR코드와 또 문자 샵37 황주명 다양한 정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바로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 기법은요. 제가 오늘 종목을 보면서도 OBV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OBV 기법입니다. 승리의 V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패턴의 매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3대 섹터를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6개월 전부터 메타버스 얘기할 때 메타버스 뉴스 거의 없었죠. 지금은 메타버스를 막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근데 2차 전지를 지금 나쁘게 얘기하는데 전 2차 전지도 세게 얘기합니다. 항상 이 3대 요소 보셔야 돼요.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V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OBV라는 건데요. 보조지표예요. 온 밸런스 발륨이고요. 자, 기간은 600기간 동안에 보시는 건데 600일 동안에 이게 원래 그 웬만한 HTS의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누적균형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한다는 전제로 그랜빌이 개발한 지표입니다. 자, 당일과 전일 종가 기준으로 뭐 더하고 빼주고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종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종가가 만약에 전일보다 높으면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 거래량을. 전일보다 낮으면 다 빼주고요. 비슷하면 제로. 이게 그냥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 거래량이 아니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면 OBV는 크게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OBV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매도 물량이 안 나가고 오히려 그냥 지켜보고 있다.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서 시세 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법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OBV가 오히려 차곡차곡 쌓여다 전 OBV. 유마크한 건 뭐냐면 떨어졌다가 전 OBV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대량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우리는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차트가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이며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신성이엔지라는 종목입니다. 네, 태양음이 코로나19 응압병실 관련주로 두각을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 차트 볼게요. 주가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는데 거래량이 안 빠져요. 뭐예요? 그냥 파는 거예요. 악재가 있나요? 악재 없어요. 여기서 악재를 찾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뭐 항상 방송을 보다 보면 물론 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기서 악재를 찾는데 그냥 팔고 싶어서 파는 거예요. 왜? 여기서 수익이 나오니까. 그냥 팔다가 지금 보시면 OBV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여기서 전고 OBV를 돌파시킵니다. 그 주가가 바닥에 다시 올라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수급이 어느 정도는 포지셔닝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균형 OBV, 특히 유마크에 대한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는 시세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G모빌리언스는 제가 정말 많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KG그룹주 중에서 지금 주가가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이 하나 있다. 그게 KG모빌리언스다. 전자결제 관련주로 지속적인 시적 기대감이 있고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용이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주가가 종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립니다. 왜 흘러내려가요? 그냥 파는 사람이 있어서 흘러내려가는 거고 특별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서 흘러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 흘러내려가는데 OBV가 갑자기 나가 딱 이게 왜 매력 있냐면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자, OBV가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죠. 자, 마지막 올라가고 나서 빵 치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매집이 된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여기서 팔았다고 아예 지겨워하면서 매도하셨던 분들 물량까지 다 받아간 거예요. 수급 상황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됐어 하면서 빠바박 올라간 겁니다. 보시면은 9,000원에서 12,950원 약 40%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런 큰 종목들이 움직이면 이렇게 포지션 잡을 수 있다는 거는 오비조비가 미리 알려줬어요. 계속해서 누적 연양거래량 올라오면서 대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회사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제가 깔려야지만 종목적인 흐름들을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동제약입니다. 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치료제 이슈들이 많은데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차트 나왔죠. 뭐예요? OBV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OBV가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OBV가 주가 빠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17,500원에서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이제는 나 시작이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했죠. 다라락 올라가면서 거의 뭐 2배 상승 파동까지도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 종목이 흘러내림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매도를 해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냥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되면 오히려 이 종목은 정말 좋은데 이제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륵 사니까 팍팍 튀게 되면서 주가가 부양을 하게 되고 만들어지는 거죠. 전제 조건은 뭐예요? 회사가 좋아야 되고 또 펀더멘탈이 살아있어야 이슈의 보험과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스블루입니다. 자, 카카오페이지 액션 무협 장르 7일 연속 1위인데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나라의 컨텐츠 능력은 정말 예전에는 일본 만화를 많이 봤잖아요. 그죠? 우리 예전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제 그 만화 이렇게 뭐 이렇게 예전에 만화방이라는 게 있었죠. 뭐 300원, 400원 이렇게 내서 이렇게 이제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보면 대부분 일본 만화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 만화가 거의 이제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카카오페이지에서 한국 만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국 만화를 보는데 그것도 똑같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접근성이 좋아요. 이제는 대여라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시장들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번역돼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드래곤볼이라든지 뭐 슬램덩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번역본을 한국어 번역본을 봤잖아요. 그죠? 전 세계 번역본이 지금은 한국 만화 중심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빠지는데 오히려 계단식으로 OBV는 올라갑니다. 누적 균형 거래량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탁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구간에서 이제 수급이 나오니까 나 이제 준비됐어요.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도 포지션보다는 매수가 몰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 빠졌다고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사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딱 되니까 이 자리는 아닌데? 그러면 다닥 돌아오면서 오히려 지금 정보를 다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포지션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알면서 이런 것들은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투자사인데 어쨌든간 뭐 어피트 뭐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자, 보시면은 주가 이렇게 상승합니다. 7,480원까지 갔고 주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OBV가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OBV 계단 차트 기법은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OBV가 계단법 차트로 딱 가게 되다가 돌파 딱 하게 되면 이제 전고를 뚝 뚫면서 나 이제 준비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부양과 함께 시세 분출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엠스라는 건데 프리엠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바닥 잡으면서 이제 이 OBV의 전고를 이제 뚫기 나왔는데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하락을 하는데 투매가 없어요. 내 주가는 나가곤 있지만 투매가 없다는 건 언제든지 시세 분출과 함께 상승의 매기세를 만들면서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구조까지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주식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준 잡으시면 정말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 보시면요.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어떤 정보들 또 쉽게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어려운데 이 어려운 장세에서도 항상 주인공은 나옵니다. 궁계일학이 될 종목을 찾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보에 대한 어떤 잘된 취합과 타이밍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비부의 기법 강의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계단식 올라갈 때 정보를 강하게 뚫어주면 그 종목은 바닥에서 주인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지금 바닥이실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잘 될 것이고 정보를 뚫으면서 정말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